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2월 27일 배당락이 되는 시점. 참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전일 마감 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개인 8천억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두 번의 큰 특징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신용 물량이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물량이 단기간에 추리가 되면서 단기 쇼커버링 부분들이 나왔고, 두 번째로 개인 대주주 작용 요건, 어떻게 보면 정책이죠. 규제고, 그걸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 거의 2천억 2조에 가까운 금액이 추리가 됐어요. 상반기부터 계속 누적됐던 피로감이 하반기에 다 집중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 부분들을 위축시켰다면 하반기에는 그 투자 심리 위축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매도 부분들, 물량의 매각으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1차가 투자 심리를 좌절시켜 놓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물량 부분들의 작업까지 마무리되는 이런 작용 부분들이 두 번 정도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이라든 이런 파월 연준 의장, 셧다운은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상원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압박 부분들 얼마 정도 가지고 가느냐, 이 정도 차이일까로, 이 정도 차이가로 기간의 단축 부분들이 여지가 될까, 단축의 결정 부분 될 것 같은데, 파월 연준 의장은 손댈 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다우지수, 새벽에 이제 관련된 지표 부분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 거의 5%예요. 나스닥은 거의 6%, 4.9%니까 다우지수가 5%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5.8% 올라왔습니다. 거의 6% 폭등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실제가 없는 허상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반응한,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부분하고 투자 심리 매물 자체도 보면 어제 8천억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다우지수가 저렇게 반등이 나오면 관심도의 투자 포인트 부분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요. 계속 지하 20층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변곡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걸 계속 의심하는 거죠. 어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21선 거의 돌파까지 진행하면서 마감이 진행이 됐죠. 그거하고는 넌센스예요. 그쵸? 시장 자체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100% 만전 보장하고 문의신의 해임 관련된 부분도 백악관에서 노했죠. 그리고 여기에 소비지표 연말 시즌에 증가수가 6년 내 최고, 그 다음에 10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5.5% 상승. 자, 주택가격과 소비가 다시 반등을 해요. 12월 달에 시장에서 퀘스천 부분들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기지표 부분들이 하향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우지수도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현재 시점에서 다우지수 바닥권 나왔고, 유가 바닥 나왔고, 상해종합지수 바닥 나왔어요. 상해종합지수 바닥 나왔다는 얘기하고 유가도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유가가 거의 8% 폭등이 나왔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11월인가 10월달인가 조선업종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거 의미 있는 신호다. 그래서 26,000원대인가요? 거기서부터 33,000원대까지 스트레이트 반등 파동을 이끌었던 게 하나의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꺾인다. 그 다음에 유가 바닥 나왔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종도 한국전력도 장대 양봉 크게 나왔을 때 변곡 신호다라는 코멘트 드렸죠. 지수 자체가 지금 그래요. 모든 게 다 시장에서 모든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불안 심리 자체가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주가는 거래량 없이 하락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두려움에 반영이 되면서 작은 물량으로도 1% 빠질게 3%, 5% 정도 빠지는 왜곡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을 계속 보신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 상해종 바닥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지재권 관련된,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됐던 네거티브 리스트가 실제 개방을 이룰 가능성 자체가 크고, 트럼프가 어제 시리아 철공 관련된 부분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어요.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으로 인해서, 경질로 인해서 국방부 내에 아까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리고 이라크 쪽에서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깜짝 쇼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중 트럼프와 파월의 신년 회동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또 코멘트, 경기 지표가,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러시아 2000 지수 주가 출렁거리면 파월 연준의장도 가지고 있던 그 고집, 가치관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튼 불안하다 생각하는 것은 파월 연준의장 내년에 금리 인상 2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올해가 최고점 찍어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코멘트로 인한 파월 연준의장의 사임은 절대 불가한 일이고, 백악관이 진화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0월달 5.5% 상승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연말 소비 시즌 소매 판매 증가세로 6년 내 최고가 나왔고, 세 번째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로 인해서 실제 개방의 확대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8천억의 매도를 손절을 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신년 랠리로 인해서 다우 5% 가까운, 나스닥 6%, 그 다음에 유가 거의 9% 가까운 폭등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신년 랠리 관련된 기대감 부분들을 더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27일 이슈맨 해주신 뉴스공장,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등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